대자라는 게 아주 크다. 뭐 이게 심자가 깊으심, 뭐 법도 도자인데 굉장히 깊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그림부터 설명드릴게요. 대심도 지하도로의 개념은 이 지하 공간의 심리적 불안감이라는 거죠. 이게 지금 한 20km를 이렇게 지하로 가게 되면 좀 불안할 수가 있어요. 심리적으로요. 부산에 가면은 여기 센텀시티 해운대구가 있는데 여기 만덕 인터체인지에서부터 센텀 인터체인지까지가 상습 정체 구간입니다. 이 굉장히 긴 구간이지만 이거를 안전대책을 잘 마련하고 뚫리기만 한다면 운전신도시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겠죠. 이거 거의 초입이거든요. 그래도 좀 눈에 띈다면 대림 이편한 세상이 그냥 뭐 나오자마자 바로 그냥 섭다리 인터체인지네요. 이거 이 사업은 꼭 너무 뜬구름 잡는 사업은 아니에요. 현실성이 굉장히 높다. 안녕하세요. 운포TV입니다. 자유로와 강변북로 지하 고속도로가 뚫린다. 삽다리 인터체인지에서 강일 인터체인지까지 대심도 지하 고속도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 이거는 저희 네이버 카페 운정부동산 뽀개기에서 서울 가자고님께서 신청도 해주시고 제안을 해주셨던 내용이에요. 그리고 현재 아주 긍정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물론 언제 이것이 현실화될지는 알 수 없지만 영상으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바로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영상 순서입니다. 간선도로란 무엇일까요? 간선도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대심도. 대심도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아직까지는 대심도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요. 좀 생소한 단어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대심도 지하도로 사례, 서부간선도로와 만덕센텀 지하고속도로, 운정 강일 지하 간선고속도로 대심도 사업, 시범사업 지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지하고속도로 기본조사 및 사업모델 연구, 사전 타당성 조사, 운정 강일 지하고속도로 노선도, 삽다리 인터체인지 인근의 상세지도 수혜 아파트를 분석해보고 개인적인 소견까지 말씀드리고 영상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간선도로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죠? 뭐 특히 교통 그 뉴스를 보면 간선도로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 간선도로의 뜻은 무엇일까요? 한자로 간선도로 할 때 간은 줄기 간자를 씁니다. 하나의 도로의 줄기라는 얘기예요. 말 그대로 줄기가 되는 도로, 중심적인 도로라는 뜻이겠죠? 영어로는 그래서 메인 로드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 주 간선도로와 보조 간선도로가 있는데 주 간선도로는 시와 시 군 내 주요 지역을 연결하거나 시군 상호 간을 연결하여 대량의 통과 교통을 처리하는 도로로서 시군의 골격을 형성하는 도로. 좀 이 표현이 어렵네요. 그냥 시 내부적으로 뭐 서울시다 그러면 서울시를 관통하거나 아니면은 시와 시, 뭐 서울시와 고양시를 이렇게 상호간에 연결하는 거. 강변북로, 뭐 올림픽대로 딱 감이 오시죠? 대부분 다 막히는 곳은 다 간선도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보조 간선도로는 뭐 주 간선도로를 집산도로 또는 주요 교통 발생 원과 연결하여 시군 교통의 집산 기능을 하는 도로로서 근린 주거 구역의 외곽을 형성하는 도로라고 되어 있는데 이 보조 간선도로도 그냥 주 간선도로 이 개념만 아시고 이런 표현을 쓰는구나. 제가 이걸 적어놓고 보니까 좀 표현이 괜히 어렵네요. 그냥 간선도로는 주 간선도로가 있고 보조 간선도로가 있다. 이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보통 서울 시내 수도권 간선도로는 뭐 서부 간선도로라든지 동부 간선도로라든지 막히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렸지만 서울시로 따지자면 이렇게 서울시를 관통하기 때문에 여러 구들을요. 뭐 출퇴근 시간에는 러시아에는 뭐 엄청나게 막히죠. 뭐 서부 간선도로, 뭐 동부 간선도로 아주 대단하죠. 그리고 자유로와 강변북로 역시 간선도로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대심도는 좀 생소하실 거예요. 대자라는 게 아주 크다. 뭐 이게 심자가 깊으심, 뭐 법도 도자인데 굉장히 깊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그림부터 설명드릴게요. 대심도 지하도로의 개념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런 지상이 있고요. 지하철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심도 지하도로에 이렇게 도로를 연결을 하겠다는 거예요. 지하철보다도 더 밑에 아래쪽에다가 대심도 지하도로로 차량을 이동시키겠다는 겁니다. 이 서울시 조례에 따르면 대심도는 토지 소유자의 통상적 이용 행위가 예상되지 않아요. 그리고 지하시설물 설치로 인해서 일반적인 토지 이용에 지장이 없는 한계심도를 일컫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계심도라는 거는 고층 시가지는 40m, 중층 시가지 35m, 30, 20 깊이로 들어가기 때문에 대심도로 규정하기 때문에 보상 의무가 없단 말이에요. 여기까지는 보상 의무가 있는데 여기서 밑으로 내려가면 여기서부터는 땅 소유자여도 보상 의미가 없기 때문에 정부에서 마음대로 개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토지를 얘기할 때 지하 부분과 지상 부분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상권이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물권법 쪽에 나오는데 지상권이라고
토지에 그 효력이 미치는 지상권이라 이런 지상권, 공중권의 개념도 있는데 지하도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이 대심도 같은 경우는 이런 토지 소유자의 권리가 통용되지 않기 때문에 정부가 마음껏 보상 없이 개발을 하게 됩니다. 얼마 전에 GTX A 노선이 바로 이 대심도를 통과하게 돼요. 지하 40m 이하 50m쯤에서 철도가 이렇게 초고속으로 달린단 말이죠. 근데 여기 강남의 청담동에서 민원을 한번 제기한 적이 있어요. 왜 민원을 제기했냐면 아무래도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 밑에 이렇게 크게 초고속 열차가 대심도로 이렇게 지나다니게 되면 집안이 흔들리거나 위험성이 있다고 민원을 제기한 거죠. 근데 민원을 제기한 이유는 또 다른 면에는 토지 보상이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모로 안전 문제를 제기하면서 민원을 했는데 얼마 전에 카페에도 봤더니 패소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SG레일이 이겼어요. 그래서 예정대로 진행되는 걸로. 대심도 사업은 항상 이렇게 지역 주민들과의 약간의 마찰이나 민원을 감수하면서 해결해 나가면서 진행해야 합니다. 대심도는 이런 식으로 될 거예요. 지하 터널로 이렇게 이어지는 건데 대심도 고속도로 사업의 장점, 단점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장점은 일단 지상도로의 용량 및 기능적 보완. 그러니까 지상도로가 이미 꽉 찼단 말이에요. 엄청 막혀요. 그러니까 용량이 없어요. 이제는 서울 시내 모든 지역을 다 도로로만 만들 수는 없잖아요. 주거 지역도 있어야 되고 상업 지역도 있어야 되고 뭐 공업 지역도 있어야 되고 또 자연 환경 보호 지역도 있어야 되는데 이런 국토의 개발 및 이용에 있어서 도로가 이제 꽉 찼어요. 이제 도로를 더 만들어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수도권은요. 이런 지상도로의 용량 및 기능을 보완할 수가 있는 거죠. 이제 지하로 대심도로 연결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교통 혼잡비라는 개념이 있는데 사회적 비용에는요. 이 교통 혼잡비가 서울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심해요. 막 몇천억, 몇백억 단위 막 이런 계산이 나오게 돼요. 몇 년간 하면은요. 이제 이런 교통 혼잡비라든지 사회적 비용 절감, 도시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서부 간선도로가 그런데 지하로 이렇게 도로를 뚫게 되면 상부 공간을 활용할 수 있게 되죠. 요즘 운정 신도시 아파트들도 다 지하 주차장을 이렇게 만들고 지상에는 녹지라든지 공원 그리고 차량이 잘 이용을 하지 못하게 하고 있는 게 대세잖아요. 요즘 신규 아파트들의 대세이기도 하고요.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상습 전체 구간 속도 대폭 개선되고 단점은 반드시 봐야 되는데 이게 좀 심리적인 걸 가장 먼저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게 이렇게 지하 터널로 단구간 그러니까 좀 뭐 한 4, 5km 정도 되는 구간은 괜찮은데 지금 강일 삽다리 뭐 이 인터체인지 지하 고속도로 강변북로 지하 고속도로 사업은 적어도 20km 이상이에요. 20km 이상을 계속 이 지하 터널로 가야 된단 말이죠. 화재에 취약하고 환기나 방제는 화재죠. 방제에 민감해요. 그리고 폭발이 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지하 터널에서 폭발이 일어나게 되면 굉장히 문제가 커지겠죠. 또 워낙 대심도기 때문에 침수와 누수 관리 방안도 굉장히 큰 문제로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안전대책 그리고 소방 구급 활동 가능성에 대한 확실한 대책과 전략 그리고 기술력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근데 제가 여러 군데를 조사해 봤더니 우리나라는 이미 이런 대심도 지하 터널 사업에 대한 기술력을 선진국 수준으로 사실 우리나라가 선진국이라고 표현하는 해외 국가들도 많죠. 이미 선진국이라고요. 선진국 수준의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다 감안해서 지금 현재 이제 조금씩 실시 설계를 하고 있고 착공에 들어갔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이 지하 공간의 심리적 불안감이라는 거죠. 이게 지금 한 20km를 이렇게 지하로 가게 되면 좀 불안할 수가 있어요. 심리적으로요. 그래서 이런 심리적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안전장치 그리고 좀 많은 이런 홍보 활동이라든지 다양한 보완책이 필요합니다. 이 대심도 지하 고속도로 사업은 지금 현재 아예 없던 게 아니라 이제 막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부산 만덕에서 센텀 인터체인지 대심도 고속도로 민간 투자 사업을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부산에 가면은 여기 센텀시티 해운대구가 있는데 여기 만덕 인터체인지에서부터 센텀 인터체인지까지가 상습 정체 구간입니다. 무려 1시간 정도 이상이 걸린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를 지하하기로 했습니다. 대심도 고속도로 민간 투자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요. 사업 구간은 만덕동에서 제송동까지고 지하 고속도로 9.62 왕복 4차로 인터체인지 한 개소 해서 이것도 BTO 사업입니다. BTO 사업은 꾸준히 말씀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사업 시행자는 부산 동서 고속화도로고요. GS건설도 10개사가 참여했습니다.
2019년 9월 23일 날 착공했고 24년 10월에 공사가 준공해서 운영 개시 예정이에요. 이제 여기 만덕 인터체인지에서 센터까지를 지하 대심도로 이렇게 빠르게 지나가기 때문에 러시아어나 주말 1시간 거리가 10분으로 단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기타 일자리 창출 효과라든지 굉장히 큰 사회적 기대 효과를 노리고 있어요. 자, 전 구간 요금표를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전 구간 그리고 여기 중앙 인터체인지를 하나 만든다고 했잖아요. 이 인터체인지에서 여기까지 가는 구간, 뭐 여기까지 가는 구간의 가격표인데, 첨도와 비첨도가 있습니다. 이거 어려운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거 잘 모르잖아요. 저도 이거 검색해 봤는데 그냥 편하게 러시아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차량 이용량이 많은 시간, 그냥 러시아 출퇴근 시간이라든지 뭐 낮 정체 시간 때는 비싸게 받는다는 얘기고요. 정체 시간이 아닌 시간에는 좀 싸게 받고, 심야에는 더 싸게 받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정도의 가격대가 나온다. 삽다리와 강일 인터체인지는 구간이 20km가 넘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걸 봐도 어느 정도 통행료가 예상이 되죠. 자, 두 번째로 서부간선도로 대심도 왕복 4차선 지하화 사업이에요. 이건 지하화입니다. 그러니까 지상에 있던 걸 지하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이 지상에다가 어떤 조경들을 뭐 녹지라든지 공원을 만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진행 중이고 2021년 2월에 개통이 예정돼 있어요. 1.33km 구간이고, 서부간선도로의 성산대교 남단에서부터 서해안고속도로까지 금천 인터체인지까지고, 이런 식으로 성산대교에서 이렇게 지하화해서 일부 구간을 이렇게 지하화한다는 거겠죠. 시흥대로로 갈 수 있게. 이것도 대심도입니다. 그래서 서부간선도로도 상습 정체 구간을 이렇게 지하화하면서 도시 재생 기능 그리고 도시의 미관도 살리면서 교통 체증도 해소하겠다. 이게 지금 정부의 대심도 사업인 거예요. 이 대심도 사업은 대도시광역특별위원회 대광위에서도 굉장히 지금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고, 서울시와 수도권의 교통정체 해소할 수 있는 일환으로서 이 대심도 사업을 굉장히 크게 집중하고 있습니다. 자, 운정 삽다리 인터체인지에서 강일 인터체인지 대심도 시범 사업입니다. 자, 이 내용은 2020년 국토교통부의 업무계획에 나와 있는 보도자료를 제가 따온 건데, 간선도로만 기능을 강화한다는 거예요. 대심도 지하고속도로 설계 및 타당성 평가 기준 마련, 지하 토지 사용 보상 근거, 보상의 기준 등 마련 후 시범사업에 착수한다고 해요. 판교 태계원과 강일 일산, 이게 강일 일산이 삽다리 강일 인터체인지를 얘기합니다. 수도권 간성만 사업 대상 사전 타당성 조사 착수를 이미 했습니다. 2019년 9월쯤에 이미 했고, 소음 진동 안전 걱정 없는 대신동 교통시설 건설 법적 기반을 정비해서 다음 달이죠. 6월 달에, 그리고 11월 달에는 발표가 나올 것으로 보여요. 국토교통부 업무 추진 계획이고,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도시광역특별위원회 대광위에서도 서울시의 상습 정체 구간 그리고 수도권의 상습 정체 구간을 해결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대심도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금 시범 사업으로 지정하고 추진하려고 하는 거예요. 서부권에 자유로가 너무 막히고 강변북로가 너무 막히다 보니까 시범 사업으로 이렇게 선정이 돼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아직 사업의 시작점과 종점은 확실하지 않아요. 사전 타당성 조사라는 것 자체가 이게 경제성이 있느냐, 요금은 어느 정도 나올 것이냐, 시작점과 종점은 어디로 정해야 되는가에 대한 타당성, 이걸 조사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삽다리 인터체인지에서 강일 인터체인지지만 이 구간이 적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뭐 강변북로 일부 구간만 지하화할 수도 있는 겁니다. 확실하지 않은 상태이지만 일단은 삽다리에서 강일 인터체인지로 이어지는 구간을 연구 용역 중이에요. 그래서 이 구간이 그대로 진행된다면 운전 신도시 입장에서는 매우 좋아지는 교통 호재가 아닐 수 없다. 운전 강의 지하 고속도로 사업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이 이미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 뭐 과업 지시서라는 게 있어요. 사전 타당성 조사를 너희들이 이렇게 해라, 우리가 돈을 줄 테니까, 이런 과업이죠. 숙제를 주는 건데, 배경의 목적에 보면 자유로 강변북로 대심도 도로 8월 발표된 대도시권 광역교통망 계획안에 포함. 여기 광역교통망 계획안은 대광위에서 이걸 발표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대광위에서 집중적으로 지금 이걸 보고 있다. 국토부에서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국토부가 알아서 사전 타당성 용역조사까지 하고 있는 겁니다. 대광위와 함께요. 이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이제 구간이 나오고, 이것이 결국에는 자유로와 강변북로 대심도 지하도로와도 같은 맥락인 거예요. 이번 4월 총선에 고양시에 있는 그 국회의원들이
강변북로를 지하화한다는 얘기들을 많이 했어요. 자유로가 끝나는 가양대교 이쪽 가양에서부터 여기 영동까지 20.9km 이 정도인가요? 이 정도로 알고 있는데 이 구간에 지하화한다고 했는데 지금 그 얘기와 운정 강일 지하 고속도로 사업은 일맥상통하고 있다. 같은 얘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운정 강일 지하 고속도로 노선은 아니에요. 아닌데 이렇게 되는 거죠. 운정 신도시 삽다리 인터체인지에서 대화 인터체인지 그리고 능곡 JC 정션 크로스는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이 IC와 JC의 차이점 그리고 가양 JC, 영산 JC, 신사, 광진, 강일까지를 지하로 연결하겠다는 거예요. 이 구간은 지금 아까 먼저 대심도 사업을 시작한 서부간선도로라든지 만덕 인터체인지, 부산 센텀 인터체인지에 비해서 구간이 굉장히 긴 거죠. 이거는 거의 한 30km 되려나요? 그 정도 될 거예요. 굉장히 긴 구간이기 때문에 여지껏 아무도 한번 시도해보지 않았던 대심도 지하고속도로 사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시범 사업이라고 국토부에서도 이렇게 표현을 한 거고 이 굉장히 긴 구간이지만 이거를 안전대책을 잘 마련하고 뚫리기만 한다면 운정신도시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겠죠. 이거 거의 초입이거든요. 초입에서부터 지하로 그냥 쭉 뚫려서 강일 인터체인지까지 간다. 항상 그 지긋지긋하게 강변북로 정체 현상을 빚는 그런 출퇴근 지옥에서 탈피할 수 있는 또 다른 하나의 대안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 삽다리 인터체인지가 어딘지를 좀 아셔야 되잖아요. 삽다리 인터체인지는 바로 여기에요. 그리고 이 뒷부분이 운정신도시입니다. 뭐 너무나도 다들 잘 아시겠지만 자 수혜 아파트들은 일단 운정신도시에는 다 좋겠죠. 이 삽다리 인터체인지에서 보통 운정신도시 주민들이 이 심악산 지하차도를 지나서 자유로와 제2자유로로 이렇게 갈리는 구간이거든요. 여기가 이쪽으로 가면 자유로, 이쪽으로 가면 제2자유로인데 이 구간에 대부분 이용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초입이에요. 그래서 운정신도시 입장에선 모두가 좋다. 그래도 좀 눈에 띈다면 대림 이편한 세상이 그냥 뭐 나오자마자 바로 그냥 삽다리 인터체인지네요. 이건 굉장히 좀 눈에 띕니다. 그리고 운정 3지구는 좀 여러 지구 운정 신도시가 이렇게 있으면은 이런 식으로 여기 3지구 개발하는 데가 있고요. 가란마을 쪽, 이 북쪽 공구 있고, 이렇게 남쪽 공구가 이렇게 있고, 이 중간에 있고 여기가 GTX역인데 이쪽 아파트들이 좀 약간 좀 교통이나 이런 이 교통 인프라로는 좀 수혜를 받고 있어요. 상대적으로 이 북쪽에 있는 3지구는 좀 소외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이 금강 펜테리움 후분양이라든지 뭐 A30 임대 지금 진행을 하고 있죠. 여기 A25도 그렇고 이쪽이 지금 교통 호재 쪽으로는 좋아요.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운정 3지구 이제 앞으로 많은 분양 물량들이 남아 있지만 이 남쪽 공구 쪽으로는 확실히 좀 호재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기존의 힐프화라든지 힐프화도 그냥 바로 그냥 삽다리를 이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여기도 멀지 않아요. 그래서 운정신도시 주민들도 다 좋다. 하지만 아무래도 가장 가까운 건 헬프와 중대대 여기 남쪽 공구들. A23은 또 여기도 꼈죠. A23도 여기 지금 제가 그 문이 생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후문으로 나가서 그냥 쭉 내려오면 삽다리 인터체인지네요. A23도 안 끼는 데가 없다. 정말 좋다. 그래서 2020년 11월에 국토부와 대강위가 상습 정체 구간, 여기서 상습 정체 구간은 수도권을 얘기합니다. 개선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에요. 삽다리 인터체인지에서 강일 인터체인지로 대변되는 자유로 및 강변북로 대심도 지하고속도로 사업 추진 여부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추진 사업으로 결정이 되게 되면 국토부와 대강위에서 빠르게 사업 현실성을 가지고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거는 서울시를 또 업그레이드하는 차원에서도 서울시에서도 찬성을 하고 있어요. 서울시장도 찬성을 합니다. 왜냐하면 도로를 지하로 만들고 나서 그 위에 도로 재생 사업이나 여러 가지 할 것들이 많아질 거기 때문이죠. 그리고 도시 경쟁력에도 좋아지게 되기 때문에 서울시의 도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도 이 대심도 사업은 서울시 입장에서도 구미가 당기거든요. 하지만 실질적으로 언제 착공이 되고 시작과 종점 그리고 삽다리와 강일로 될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그리고 경제성 BC 평가가 역시나 중요하고 주요 노선도는 아마 사전 타당성 조사가 끝난 후에 국토부 결과 발표를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사전 타당성 조사이기 때문에 아직은 좀 먼 얘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개인적인 소견은 아까 이야기한 너무나도 멀고 먼 사업 참 운정신도시 주민들뿐만 아니라 여기 신도시 주민들은 언제나 이 사전 타당성에 좀
좀 진료하실 거예요. 언제나 사전 타당성. 도대체 현실적으로 내가 직접 체감할 수 있고 내 살아생전에 내가 한번 이걸 타볼 수 있느냐 하는 이런 막연한 기대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좀 안타깝긴 한데 좀 아직 먼 사업입니다. 이게 된다고 해도 이게 언제 뚫릴 수 있는지는 며느리도 모르고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부동산은 향후의 미래 가치를 보고 시세가 형성이 되거든요. 향후의 미래 가치와 현재의 수준, 거기서 사람들이 판단하면서 수요가 나오게 되고 그 수요에 의해서 집값이 상승. 실질적으로 GTX 운정 역사가 발표가 되기 전에 투자했던 힐프와 분들이 지금 수혜를 보고 있잖아요. 그때는 GTX 역사가 어딘지도 지금 감이 오지 않았었고 운정으로 킨텍스까지는 연장이 돼 있었는데 킨텍스에서 운정으로 연장되느냐 마느냐 이게 막 그 논란이 있었어요. 그럴 때도 발빠른 투자를 했던 분들은 지금 힐프와의 수혜를 가져간단 말이죠. 그런 것처럼 이런 삽다리 인터체인지에서 강일 인터체인지로 지하 대심도 고속도로가 뚫릴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했을 때 어떤 분들은 이건 내 살아생전에는 불가능한 이야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 그러면 한번 올 11월에 한번 지켜봐야겠다. 올 11월에 어떻게 결과가 나오는지 한번 보고 시범사업이라고 이 주변에 어떤 주택이나 토지나 이런 것들을 내가 한번 봐야겠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분도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상을 보시고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는 전적으로 개인의 몫이고 결과는 역시 리스크는 본인이 책임지는 겁니다. 개발이 안 되게 된다면은 역시 내 생각이 옳았어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 거고 개발이 되게 된다면 그때 내가 이 망설이지 말았어야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 투자는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이 사업은 꼭 너무 뜬구름 잡는 사업은 아니에요. 현실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걸 제가 다음 영상에서 말씀드릴 건데 이 대심도 지하 고속도로 사업을 국토부와 대광위가 추진하고 있는 뒤에는 GTX 운정역이 있고요. 그리고 GTX A 노선, B 노선, C 노선, D 노선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노선마다 있는 철도 중심으로 개편되고 있는 수도권 도로교통망 대책 사업에서 복합 환승센터가 있고 BTX라는 게 나와요. 이 BTX는 지금 오타 아닙니다. GTX가 아니라 BTX예요. 그래서 꼭 알고 있어야 하는 사업이에요. 추진이 현실성이 있는 사업이기도 한데 삽다리 인터체인지, 강일 인터체인지 지하고속도로 사업은 GTX 사업과도 민첩한 연관성이 있고 국토부와 대광위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수도권 교통체증, 광역 교통체증 해소에 다 연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인 사업으로 갈 수 있다. 그리고 타당성 조사가 나오면 아마 실시할 걸로 보여요. 자,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는 이 삽다리 인터체인지와 강일 인터체인지, 이 대심도 지하 고속도로 사업이 어떻게 GTX 운정역 복합 환승센터와 정부의 BTX 사업에 연계되는지 이 BTX 개념부터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요새 카페를 통해서도 많은 분들이 가입해주고 계시고 운정신도시가 좀 많이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더욱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차기 영상은 금방 다시 또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